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는 왜 관심 있는 남자에게 관심 없는 척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고백, 거절한 사람이 힘들까? 차인 사람이 힘들까에서는 거절의 두려움이 고백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어요.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관심 있다고 느껴지게끔 행동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표현한 방식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본심과는 다르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편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는 척하고 오히려 관심 없는 상대방에게는 더 관심 있는 척을 했던 거예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니토바 대학 심리학과의 제키의 보라우어 교수는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봤습니다. 관심 표현했는데 거리 두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 싫어하는 거 아닐까? 먼저 이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100번 정도 쓰고 말할까 말까 고민을 1000번쯤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 한마디 꺼내는 시기였죠. 문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나면 이들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작 상대방에게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봐 놓고서는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뭐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용기를 상대방이 눈치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큰 마음 먹고 감정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슬프게도 상대방은 그런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별게 아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들은 상대방의 순수한 대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수천 번 고민하다가 이번 주말에 뭐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내 용기를 눈치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번 주에는 집에서 쉬려고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진짜 피곤해서 쉬려고 했던 건데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속으로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할 반응이 없으니까 거절당한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도대체 데이트 신청은 언제 하려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감정 표현에 두려움이 큰 사람은 썸이 잘 되어가고 있더라도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이죠.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그래도 두려운 걸 어떡하냐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어떡하죠? 보라우어 교수는 고백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 또는 내가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과 실제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경험 같은 거 말이죠.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참가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린 후 내가 생각한 관심 표현은 49점, 상대방이 느끼는 나의 관심 표현도 49점으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보라오 교수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종이에 적게 한 후 다시 같은 실험을 해봤더니 고백의 두려움이 컸던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에서 우연히 회사 동료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녀에게 연락해 같이 저녁 한번 먹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죠. 또 다른 예예요. 최근 제가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말할 때는 너무 떨려서 말까지 더듬었었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좋다고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당할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해보세요. 몇 번 만나고 고백하는 게 좋을까? 수많은 남녀가 소개팅을 한 후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소개팅을 한 뒤 몇 번 만나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한 온라인 데이팅 업체는 썸에 관한 재미있는 설문을 진행했어요. 여성 2,000명에게 남자와 사귀기 전에 최소 몇 번 만나봐야 할지 물어본 건데요. 설문조사 결과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았다고 해요. 사귀기 전에 이 정도는 해야지. 데이트 5번, 통화 5번, 식사 4번, 영화 3번, 진심 어린 대화 5번.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물론 첫눈에 반해서 만나자마자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자들이 소개팅을 하면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까다롭다는 건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작 3번 만나놓고 왜 별 반응이 없지? 이번에도 나가리인가? 라고 상심하지 말자고요. 그녀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여자들은 이 남자와 사귈지 말지 뭘 보고 결정하는 걸까요? 설문조사 결과 2,000명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사귀기 전에 꼭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 남자친구로 괜찮을까? 첫 번째, 믿음직한 사람인가? 두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끌리나? 세 번째, 날 웃게 만들어줄까? 네 번째, 앞으로도 변함없이 날 좋아해 줄까? 다섯 번째, 예의 바른 사람인가? 여섯 번째,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여섯 번째,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대진 않나? 물론 서로 잘 맞는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등등 여러모로 따져볼 게 많겠지만 처음 알아가는 과정에서 앞에 7가지를 만족시킨다면 예선은 통과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는 왜 관심 있는 남자에게 관심 없는 척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